오마이뉴스가 만드는 팟캐스트 이털남입니다. 이털남 목요일 편은 사는 이야기 다시 읽기가 방송됩니다. 오늘 새로운 이야기는 뭐죠? 오늘의 사는 이야기는 세월호 참사를 맞아 그냥 이렇게 앉아있을 수만은 없다며 행동에 나선 새 아이를 기르는 엄마의 사연입니다. 요즘 뭔가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엄마들이 그런데요. 엄마들이 무엇을 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사는 이야기 다시 읽기 지금 시작합니다. 오마이뉴스의 특산품 사는 이야기가 팟캐스트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우리 이웃들의 소소한 이야기를 두 남자와 한 여자가 직접 들려드립니다. 때론 웃음 짓게, 때론 눈물 짓게 만드는 이웃들의 사연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준호, 최규화, 이은영의 사는 이야기 다시 읽기. 안녕하세요. 이준호입니다. 네, 오마이뉴스에서 일하는 최규화입니다. 네, 오마이뉴스에서 디자인하는 이은영입니다. 네, 제가 어젠가요? 우연히 라디오에서 네. 가곡을 들었는데요. 네. 그 박목월 시인의 그 시를 한 이별의 노래라고 혹시 아세요? 노래를 하면 알 거예요. 이렇게 시작하는 한번 거. 해보시죠. 그 기러기 울어에는 하늘 구만니 이거 모르세요? 조금만 더 해보시면 알 것 같은데요. 아, 이 정도 하면 알아야 되는데. 나 때는 이 학교에 음악 시간에 배웠는데. 아, 저는 처음 들어보는 아, 노래예요. 그래요? 네. 정말 이게 정말 놀랍다. 그래요? 우리는 음악 시간에 배워서. 하여튼 이제 이걸 우연히 들었는데 네. 제가 기러기라는 부분을 기레기로 들리더라고요. 기레기. 아, 이거 지금 웃을 수가 없는데. 네. 네. 웃을 요즘 수가 없는 네. 개그네요, 이 개그는. 아마 이 청취자분들 중에서는 이 기레기라는 말을 처음 듣는 분들도 꽤 있으실 텐데 있으실 수 있죠. 저는 이제 워낙 오마이뉴스 기사를 많이 보다 보니까 네. 오마이뉴스 기사에서는 이 기레기라는 말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네. 기레기가 뭔지는 아시죠? 뭐 이준호 기자님이 알면 다 아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청취자를 위해서 잠깐 설명 좀 예, 해주시죠. 기자 플러스 쓰레기죠. 아, 예, 네. 요즘 세월호 참사 때 오보도 많고 네.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정권 정부의 어떤 뭐 무능 부패 이런 것들 좀 감싸려는 보도들도 많이 나오고 해서 원래 기레기란 말이 이번에 만들어진 말은 아니고요. 예전부터 네. 있었던 말인데 최근에 참 자주 듣게 되네요. 네. 네, 그래도 우리 오마이뉴스에서 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건 역시 시민 기자분들이 계셔서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사는 이야기 다시 읽기 시간에도 몇 번 뭐 세월호와 관련된 저희 글들 뭐 이런 것들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네. 예, 이럴 때일수록 보도가 바로 서지 못하고 있다라는 비난이 많을 때일수록 네. 많은 분들 시민 기자분들로 참여해서 또 이렇게 글을 직접 한번 써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네요. 네. 네. 자, 그러면 오늘의 사는 이야기로 들어가 볼까요? 네, 오늘의 사는 이야기도요.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네, 5월 5일에 이희동 시민기자가 써주신 글이고요. 세월호 참사, 평범했던 아내가 거리로 나갔다라는 제목의 사는 이야기입니다. 원래 이 사는 이야기는요. 그 엄마 육아, 그 아빠 일기라는 제목의 육아일기 연재물입니다. 지금 오늘 읽어드릴 글이 그 연재의 20번째 글인데요. 이희동, 정가람 두 시민기자 부부가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엄마와 아빠가 번갈아 가면서 육아일기를 쓰는 겁니다. 네. 그래서 까꿍이, 산들이, 복댕이 이 세 명의 아이를 키우는 이야기들을 뭐 단순히 그냥 뭐 아이들과 이렇게 지내면서 일어나는 일뿐만 아니라 그 육아에 관련된 좀 세상 이야기까지 곁들여서 이렇게 써주고 있는 연재물인데요. 예, 이번 글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써주셔서 저희가 이번 시간에 한번 읽어보려고 가져왔습니다. 네. 궁금해서 그런데 그 아이 이름이 진짜 까꿍이 이런 건 아니죠? 별명이죠? 까꿍이가 뭐 이따 한번 낯설지 않네요. 물어보죠. 네네네. 예, 먼저 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네. (5월 2일) 아내는 아침부터 부산했다. 여기저기서 아내에게로 카톡이 왔으며 아내는 심각한 얼굴로 누군가와 통화를 했다. 그래서
이대로 가만히 있는 건 아닌 것 같아. 뭔가 해보려고. 그렇다. 아내는 이번 세월호 참사를 맞아 그냥 이렇게 앉아있을 수만은 없다며 주위 엄마들과 무엇을 할까 고민하고 있었다. 한동안 뉴스만 보면 울고 있더니 이젠 행동할 시기가 됐다고 판단한 모양이었다. 그래도 걱정되는 마음에 내가 묻는다. 너무 이르지 않을까? 물론 중앙이 아니라 지역에서 촛불을 들거나 추모를 하는 건 중요하지만 이게 특정 정치 성향을 띠고 있다고 오해받을 수도 있는 일이고 조금 더 기다리는 건 어때? 그러나 아내는 단호했다. 그렇다고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이었다. 새 아이를 품고 사는 엄마로서 이번 사건에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 세상에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했다. 오히려 6.4 지방선거 등으로 기존 정치 세력이 쉽게 세월호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지금 자신과 같은 보통 엄마들이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아내가 그쯤 이야기하는 이상 그녀를 말릴 명분은 없었다. 구구절절 아내의 말이 옳았기 때문이었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현재 우리가 느끼는 이 분노와 울분을 가장 자유롭게 표출할 수 있는 집단은 고등학생들과 일반 엄마들 아닐까? 아내는 계속해서 동네 아줌마들과 이야기를 나누었고 출근 후 일하고 있는 내게 한 통의 문자를 보냈다. 그날 오후 7시 고덕동 이마트 앞 광장에 동네 엄마들과 함께 유모차를 끌고 나올 테니 나도 퇴근 후 그쪽으로 오라는 것. 아내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 지역 엄마들에게 가장 영향력이 센 온라인 카페에도 글을 올리겠다고 했고 지역 시민단체와도 연계를 해서 현수막 및 노란 리본까지 달겠노라고 했다. 아내는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이었고 확신에 차 있었다. 세월호 참사와 어처구니 없는 정부의 대응이 평범한 나의 아내를 기어이 거리로 내몰고 있었다. 퇴근 후 도착한 이마트 앞 광장. 생각보다 적은 수의 엄마들이 그곳에 있었지만 아내는 개의치 않았다. 오히려 카페의 글만 보고도 적지 않은 엄마들이 참여했음을 강조했고 이번 모임이 어떤 엄마들에게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음을 이야기했다. 어떤 엄마는 이번 모임을 계기로 처음으로 광장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게 됐으며 또 어떤 엄마는 세월호 참사를 과거 오대양 사건과 같은 사이비 구원파의 일로 대충 알고 있다가 제대로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오늘은 오후에 갑작스레 비가 와서 참여를 못했지만 다음에는 꼭 참여하겠다는 이들도 부지기수라고 했다. 아내의 말대로 그것은 밑으로부터의 움직임이었다. 아내의 작지만 용기 있는 결단이 어쨌든 지역의 엄마들을 광장으로 불러 모은 것이다. 어떤 특정 단체에 속하지 않고 그냥 자식을 둔 부모의 입장으로서 이번 사태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보통 엄마들의 목소리. 정부가 이를 무시한다면 아마도 큰 화를 입지 않을까? 침묵 시위를 하는 엄마들 뒤로 세월호 참사 추모의 현수막을 설치하고 있는데 웬 정장 입은 남성이 슬금슬금 다가왔다. 그리고는 은밀히 내뱉는 한마디. 경찰 정보과에서 나왔다는. 어처구니 없었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 오늘 소식을 들어보니 구청에서도 그 앞에 이와 같은 현수막을 걸고 추모의 분위기를 이어간다던데 일반 시민들이 나서서 이런 추모 행사를 하면 감시의 대상이 되는 것인가? 그만큼 정부가 불안해하는 것인가? 그러나 더욱 기가 막힌 사실은 경찰이 이번 행사를 어떻게 알았느냐는 점이었다. 공지는 그날 아침 아내가 온라인 카페에 올린 글과 몇몇 사람들이 페이스북에 올린 것이 다였는데 과연 그들은 이와 같은 정보를 어떻게 알고 찾아온 것일까? 현재 정부는 이 세월호 참사의 추모 분위기가 어디로 튈지 몰라서 전방위로 감시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어쨌든 정보과 형사와 상관없이 행사는 그대로 이어졌다. 아니, 무슨 문제가 될 일이 없었다. 그는 계속해서 누군가에게 무전기로 현재 상황을 보고하는 듯했지만 모두 그러려니 할 뿐이었다. 구조는 못하더라도 감시와 통제는 현 정부가 가장 잘하는 분야이지 않은가. 현수막을 걸고 노란 리본을 달기 시작하자 지나던 행인들이 스스로 다가와 노란 리본을 달기 시작했다. 말은 하지 않아도 모두 한마음이었으며 하나의 바람이었다. 기적이 일어나길, 또한 이 분노가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되기를. 노란 리본을 다는 시민들 중 역시나 가장 눈에 밟히는 이는 중고생들이었다.
학원을 가는 길인지 교복을 입은 중고생들도 노란 리본을 달았는데 기성세대로서 그 모습을 바라보려니 마냥 죄스러울 따름이었다. 어쨌든 지금의 이 지옥 같은 사회는 우리가 만들어낸 것 아닌가. 따라서 지금부터 살아남은 자들이 해야 할 일은 그들이 나와 같은 나이가 됐을 때 이 사회가 좀 더 나은 세상이 돼 있도록 만드는 일일 것이다. 현재 강동구 고덕동 이마트 앞에는 많은 노란 리본들이 걸려 있다. 부디 많은 분들이 지나다니면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란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그 강동구 고덕동 발음하느라고 참 애썼습니다. 강동구 고덕동. 네. 네. 몇 번의 NG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참 대단한 분들이시죠. 강동구 고덕동.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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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하시죠. 네. 그 앞에서도 제가 말했는데 네. 요즘 그 엄마들의 분노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맞아요. 사실 엄마뿐만은 아니죠. 전 국민이 분노를 하는데 네. 특히 아이를 낳은 엄마들의 분노가 네. 더 큰 듯해요. 불안함에서 네. 오는 그 분노가 정말 큰 것 그쵸. 같아요. 네. 그 저희 누나 둘도 애 둘 키우고 있는데 네. 가만히 안 있겠다면서 지금 뭐라도 좀 할 태세예요 지금. 네. 네. 자, 그래서 이 집회 이야기, 이 침묵 시위 이야기 좀 여러 가지로 궁금한데 네. 이희동 씨하고 전화 연결해서 네.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희동 기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기동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오늘 보내주신 글이 원래는 네. 육아일기의 한 편이잖아요. 예, 예. 네, 원래 써오시던 그 육아일기, 그 엄마 육아, 그 아빠 일기. 요 육아일기에 대해서 잠깐 소개부터 먼저 해주시죠. 저희가 아이가 셋이잖아요. 네. 아, 셋이다. 예. 까꿍이, 아이가 셋이다 산들이, 보니까- 복댕이. 아, 예, 정확하네요. 실명은 아니죠. 아, 예, 실명은 아니죠. 예, 그래서 그 세 녀석들을 키우다 보니까 그 뭔가 기록을 남겨야 되겠는데 이게 제일 처음에는 까꿍이 키울 때는 블로그도 하고 열심히 했는데 점점 게을러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녀석들을 위해서 뭔가는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육아일기 형식으로 글을 쓰면 조금 더 스스로에게 강제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와이프하고 이제 둘이 계획을 해가지고 네. 글을 네. 쓰자. 또 와이프가 뮤지컬 작가인데 네. 아. 주기적으로 계속 글을 써야지 감을 어, 잃지 않는데 네. 이게 애 낳고 생활을 하다 보니까 글 쓰는 기회가 점점 줄어들거든요. 그렇죠. 셋이나 키우기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예. 그래서 이런 연재 기사물을 쓰면 어쨌든 마감 시간이 또 걸려가지고 쓰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네. 예 그런 생각에서 쓰게 되었습니다. 아, 저희는 덕분에 또 좋은 육아 일기를 또 네. 읽고 있네요. 참 좋은 아빠예요. 네. 네. 그리고 그렇죠. 부지런해야 되고 하는데. 네. 좋은 남편은 못 돼도 아, 그래요? 이게 두 분이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쓰기로 한 거는 누구 아이디어였나요? 뭐 누구 아이디어라고 하기보다는 뭐 같이 생각을 했고요. 뭐 제일 처음에는 그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한 달 동안 제주도 가서 살자. 제주도 가서 살면서 그 냉정과 열정사인가 그거 비슷한 맥락으로 오. 아이를 키우면서 네. 그 아이의 어떤 행동이나 사건 등을 엄마의 시각, 아빠의 시각으로 해서 한번 써보자. 원래 이제 그렇게 컨셉을 잡았는데요. 네. 이게 아시다시피 힘드네요. 그래서 그냥 쓰다 보니까 그냥 저냥 쓰고 있습니다. 아유, 그렇군요. 겸손의 말씀을 이렇게 해주시네요. 네, 저희 그럼 이제 기사 이야기 좀 한번 여쭤볼게요. 네. 그 침묵 시위한 게 5월 2일이고요. 강동구 예. 고덕동 이마트 앞에서 했는데 그 네. 생각보다 적었다고 글에 써 있더라고요. 아, 예. 예. 그렇죠. 한 몇 분 정도 나오셨어요? 그 카페 이름을 얘기해도 되나요? 그 카페- 강동맘 카페라고 네네. 아, 예, 지역에 엄마들 카페. 육아하시는 엄마들은 아. 다 들어오는 거의 카페. 카페예요. 아, 그래요? 그런 카페가 있구나. 그래서 영향력이 꽤 큰 오. 카페인데 어. 네. 와이프가 그 전에 뭐 다른 극단을 하나 만들고 싶다고 해가지고 글을 극단이요? 올린 적이 있어요. 네네. 마을 극단을 만들겠다고. 아, 근데 그거를 진짜 보고 또 괜찮네. 많은 분들이 연락을 하시는 걸 보고 네. 아, 그 카페가 꽤 영향력이 영향력이. 크구나라고 생각을 했었고 네.
그리고 이제 와이프가 거기다가 이제 우리도 촛불을 한번 들었으면 좋겠다 라는 취지의 이제 글을 쓴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뭐 시간이 촉박해서 그런지 의외로 적게 나와서 네. 한 그날 모이신 분들이 그래도 한 엄마들만 따지면은 한 10분? 10분 정도? 10분 정도. 네. 기사에 보니까 또 비가 내리고 막 갑자기 비가 내리고 그랬다고 해서 날씨 탓도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렇네요. 그래도 그 정도 네, 오셨으면 그날- 적은 건 아니죠. 그래도. 그렇죠. 그날 비가 와가지고요. 네. 비가 오후에 잠깐 쏟아졌는데 그것 때문에 못 온다고 개인적으로 아내한테 연락하신 분들도 꽤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현수막 설치하실 때 네. 경찰 쪽에서 정부가 형사가 왔다고 그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 경찰들이 네.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게요. 그것도 그렇고 네. 저번 주에 저희가 청계광장을 갔었거든요. 네네. 네. 청계광장 가서 촛불 집회하고 있었는데 네. 또 연락이 왔더라고요. 왜 오늘은 그 정보과 형사한테서 네. 네. 왜 오늘은 이마트에서 안 하냐고 어머. 연락이 왔더라고요. 오히려. 아니 그 경찰이 그 기자님 전화번호를 알아요? 건너 연락이 왔죠. 아, 그래요? 아 진짜 그런 거 하고 세금 받는다고 생각하면 진짜 열불이 나서 이거 정말. 사찰의 대상이 아닌가 싶어요. 아니 진짜 어. 이건 거의 사찰 수준인데요. 뭐 어쨌든 네. 지금 전국에서 정부가 관리를 하려고 하는 건 맞는 것 같고요. 확실하네요 그런 거는. 네. 네. 그 글에는 행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좀 자세히 안 나와 있는데 그날 그 엄마들 모여서 예. 어떤 행사를 했는지 좀 잠깐만 좀 소개 좀 해주세요. 그 엄마들이 모여서 아마 노란 풍선을 다 불었을 거예요. 애들도 같이 나갔으니까 뭐 네. 애들은 풍선이면 신나죠. 좋아서 죽으니까. 네네. 그래서 그 풍선을 들고 피켓에다가 이제 글을 쓴 다음에 이마트 주위를 한 바퀴 유모차로 돌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시민들과 함께 그 현수막 걸린 데 앞에 서가지고 한 1시간 반 정도 서 있었나? 네. 이렇게 서 있었어요. 그리고 현수막 아래에서 책상 같은 걸 저희가 설치를 해가지고 네. 많은 분들이 오셔서 리본에다가 글씨를 적고 네. 현수막 밑에 있는 줄에 걸 수 있도록 오. 이제 그렇게 안내를 했죠. 그 자리에서 뭐 무슨 뭐 서명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뭐 진상 규명을 촉구한다거나 어떤 그런 그 요구를 한 거는 아니고요. 5월 2일 정도면 아직 그런 얘기가 나오기는 일렀던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또 그 강동맘 카페라는 게 정치적 성격을 가졌다기보단 네네. 일반 엄마들이 지금 상황에서 뭔가 우리가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네. 생각이 더 컸었기 때문에 그렇죠. 뭐 그냥 추모의 의미가 더 컸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제가 세월호 참사 기사들을 보면서 가장 많이 울었던 게 유모차 끌고 나온 엄마들 기사를 읽었을 때 갑자기 북받쳐 오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갑자기 막 꺽꺽거리면서 막 울었는데 그 참여하신 까꿍이 엄마는 어떠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뭐 저도 같이 세월호 사건을 계속 뉴스를 통해서 뭐 보고 있었는데 네. 와이프가 9시 손석희 앵커 나올 때마다 울었어요. 네. 예. 그 눈물이 마를 만도 한데 계속 울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게 엄마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심할까라는 생각도 했는데 네. 개인적으로 이제 저는 봤을 때 촛불을 들 수 있고 정치적인 편견을 갖지 않고 바라볼 수 있는 그 주체가 고등학생 아니면 엄마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 그만큼 자기 아이가 네. 그 자리에 있었을 때 국가가 보호하지 못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울분을 가장 참지 못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이 땅의 엄마들이 아닌가. 네. 와이프 우는 걸 보니까 네. 그냥 그렇게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그 아까 얘기 좀 비슷한 얘기이긴 한데 사실 엄마뿐만 아니라 아빠로서도 이 예. 사건에 대한 나름의 어떤 그 심정이 있을 텐데요. 끝으로 네. 그 한 말씀만 좀 해주시죠. 아빠라기 뭐 아빠도 마찬가지인데 우선 네. 첫 번째 들었던 생각은 제가 그래도 어쨌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방의 의무도 했고 납세의 의무도 지고 있는데 네. 국가에서 너무 이렇게 방치하는 게 아닌가 이런 사건이 난 사건에 대해서 네. 어떻게 보면 언딘이 민영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게 119에
민영화의 최악의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고요. 네네. 아빠로서 내 아이가 언제 저렇게 될지도 모르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국가가 안전을 담보해주지 못한다면 네. 어떻게 이 땅에서 뭘 믿고 살아갈 거냐. 네. 그래서 뭐 예전에도 결혼할 때 와이프하고 그냥 농담삼아서 이민이나 갈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 그 유가족들이 이민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네. 아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얘기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가슴이 아팠어요. 네. 이 기자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인터뷰에 응해주신 이희동님께는 이름을 새긴 예쁜 컵을 드립니다. 네. 네. 자, 강동만 카페 어머니들 참 대단하시네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또 막 현수막 같은 것도 준비해야 되고 리본도 그러니까요. 준비해야 되고. 아니 이런 행사하는 거 정말 이거 손 많이 가요. 그렇죠. 그리고 조심스럽잖아요. 또. 조심스럽죠. 네. 또 요즘 같은 때는 이런 말을 하면 그 전에 그 청와대 게시판에 실명으로 대통령 비판한 근데 그분 아주 통쾌한 글을 쓰셨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막 저희 누나한테 막 알려줬더니 네. 맨 먼저 나오는 반응이 야, 이 사람 괜찮을까? 이 얘기였어요. 맞아요. 네. 요즘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사실 나가도 네. 혹시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주 네. 그러니까 용감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참 서글픕니다. 그 누구나 네. 뭐 놀라고 화도 나고 그러니까 진실을 알고 나서 막 화도 나고 막 이랬지만은 네. 진짜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 느끼는 그 불안감 네. 몸으로 진짜 딱 와닿는 그 불안감은 상상 이상인 것 같더라고요. 진짜 우리 애기 어떻게 그렇죠. 우리 애는 어떻게라는 그 딱 불안감이 네. 네. 진짜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금 아까 앞에서도 우리 엄마들의 분노가 좀 네. 대단한 것 같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좀 정황을 한번 짐작해 볼 수 있는 네.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나와 있는데 그 시사 타치 시사 타치. 시간인가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네, 시사 넘어갑니다. 타치. 그 한겨레에서 보도했는데요. 한국갤럽이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네. 근데 여론조사를 이제 4월 4일과 5월 2일에 했는데 4월 4일이면 이 참사 일어나기 전이죠. 예, 그러네요. 5월 2일이면 참사 후인데요. 4월 4일에 40대 여성들의 대통령 지지율 62%였습니다. 5월 2일에 42%로 20%가 하락했어요. 네. 그 같은 기간 이들의 그 새누리당 지지도도 40%에서 26%로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참고로 이 40대 여성들의 그 표심을 네. 좀 과거와 좀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요. 2012년 대선 있죠. 네. 2012년 대선에서 40대 여성 유권자들이 50, 60대 고령층에 이은 박 대통령 핵심 지지층이었어요. 그러니까 고령층을 제외하고는 40대 여성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이 나온 거죠. 네. 그러니까 40대 여성의 55.6%가 박 후보, 43.4%가 문재인 후보를 찍었거든요. 그 2012년 대선 최종 득표 차가 3.6%포인트였어요. 근데 이거에 비해서 40대 여성의 표차는 12%포인트였죠. 그러니까 이제 40대 여성의 많은 네, 그, 격차가 예, 있어요. 그 다수가 네. 박 대통령을 지지했는데 요번에 이 참사를 전후로 해서 네. 지지율이 아주 뚝 떨어졌다는 거죠. 의미가 네. 있네요. 네, 남성까지 포함을 해서 40대 전체로 확장해 봐도 네. 약간 비슷한 추세가 나왔는데요. 이거 JTBC에서 보도한 건데 그 박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요. 40대 그 잘한다가 25.6%, 잘못한다가 48.1%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김주한 연세대 신문방송학과 교수가 이 표심에 대해서 분석을 했는데 네. 그 20대하고 30대는 그 워낙 이제 이쪽 야당 쪽이 좀 강하고 60대 이상은 약간 좀 여당 쪽 이게 좀 강한데 40대는 이 상대적으로 이슈에 민감한 연령층이라는 네. 거예요. 이슈에 따라서 이제 예, 마음이 예. 좀 많이 어떤 쪽으로 바뀌는 갈수 있다. 층인데 네. 요번에 이 세월호 참사가 40대한테 영향을 많이 미쳤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앞서 얘기했던 그 40대 여성의 그 지지율 변화에서는 아무래도 이건 제 짐작입니다. 네. 제 짐작인데 아무래도 40대 여성이 그 요번에 그 피해를 본 네. 단원고 학생들 그 나이 또래의 자녀들을 많이 자녀가, 키우고 있는 네. 나이대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분들이 왜 지금 현 정부의 현 대통령의 등을 돌리게 됐는지를 네. 다시 한번 뼈저리게 긴장감 있게
생각하시라는 의미에서 네. 이런 통계를 소개해드리는 게 그렇죠.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네네. 됐으니까 뭐 지방선거는 뭐 야당이 이길 거다, 뭐 여당이 뭐 어쩔 거다, 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네. 진짜 네네. 정신 차리라는 거죠. 네. 이렇게 눈에 보이게 민심이 돌아서고 있다. 네. 특히 네. 그 아주 이 이슈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그 학부모님들 네. 층에서 그런 것들을 좀 제대로 들었으면 좋겠는데 이분들이 저희 네. 방송을 들을지 어쩔지 아. 모르겠네요.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몇 차례 그 참사 이후에 저희가 방송을 하면서 네. 저희들이 뭐 심정도 몇 차례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네.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분노들, 기억해야 될 감정들을 가지고 그렇게 문제가 있었던 부분들을 반드시 책임을 네. 묻고 이제 맺힌 것들을 풀고 네. 가는데 저희가 힘을 내서도 싸워야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엄마들도 유모차 끌고 나오는데 그렇죠. 우리도 우리 자리에서 열심히. 네. 자, 오늘 기사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마이뉴스가 만드는 팟캐스트 이털남. 사는 이야기 다시 읽기 사이다입니다. 여러분은 본격 시사타치 생활감성 수다쇼 사이다를 듣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덤시 시간입니다. 거짓 봄. 하른 날 햇볕이 봄인 양하여 양지 쪽에 재빨리 망울 튼 진달래. 잘못 불어온 거짓 봄바람에 철없이 피어나 한들한들 나부끼고 있다. 거짓 봄이 우리를 들뜨게 하고 거짓 봄바람이 살랑이며 간지럼 먹이고 거짓 햇볕이 귓가에 속삭이고 성급하게 고개 드는 온갖 꽃들, 온 세상 가득히 거짓 봄바람이 불고 있다. 춥던 겨울이 가고 햇살 다수운 날이 오니 밖으로 쏟아져 나온 사람들아, 이 바람은 참 봄바람이 아니다. 이 꽃들은 참 꽃이 아니다. 거짓 바람에 속아 날뛰며 거짓 웃음에 홀려 혼을 뺏길 때 잘못 피어난 꽃들은 서리에 시들고 거짓 웃음은 다시 비수로 바뀐다. 마음 늦추고 하돛 벗고 희희낙낙 웃으며 즐거워할 때 잠깐 눈을 가린 거짓꽃. 웃음 속에 햇살이 다사로워도 사람들아, 사람들아, 들뜨지 말아라. 아직은 결코 봄이 아니다. 네, 아까 그 강동구 고덕동은 약과였는데요. 이게 발음이 어려운 직구가 많네요. 여기 이게 좀 사투리가 좀 들어가 있죠. 예. 그리고 뭐 저희가 말을 할 때는 잘 안 쓰는 말들 네. 그런 네, 것들이 그렇게 많이 조금 있어서 있고요. 참 예. 읽기 좀 어려웠겠어요. 네. 문병란 시인의 거짓 봄이라는 시입니다. 예. 화염병 파편 뒹구는 거리에서 나는 운다라는 긴 제목의 시집에서 가져왔고요. 네. 1989년에 실천문학사에서 진짜 나온 오래됐네요. 시집입니다. 네. 네. 그 문병란 시인은 직녀에게라는 노랫말을 쓴 분으로 유명하시죠. 네, 이별이 이 노래. 좀 자신 있게 좀 해보세요. 전 항상 자신이 없어요. 아. 네. 예, 김원중 가수 김원중 씨가 불렀던 어. 예, 직녀에게라는 노래로 네. 그 노래 가만히 듣고 있어 보면 가끔 눈물 나기도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죠. 예. 그 노랫말을 쓴 시인이신데요. 무려 25년 전의 시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봄이라는 것, 5월 5.18 네. 예, 광주에서 있었던 5.18과 무관하지 않은 시고요. 네. 그 어느 때보다 좀 봄 같지 않은 봄을 보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4월부터 한창 이제 꽃이 피고 막 그렇죠. 사람들이 좀 들뜨고 네. 놀러 다니고 네. 이래야 될 때부터 행사도 많고 막 예. 그런 때였는데. 계속해서 이제 눈물을 흘리는 일들이 많아지면서 네. 봄을 보내고 있는데요. 세월호 사고로 우리 사회의 무능과 부조리, 부패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봄을 봄처럼 느낄 수 없는 것이 시간이 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방송이 나가고 사흘 뒤인가요? 사흘 뒤면 이제 5.18, 5.18 날이 되는데요.
역시나 올해 5.18 기념식에서도 이무리한 행진곡은 부르지 네. 않을 거고요. 네, 부르지 않는다면서요. 네, 잊지 말자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요. 이때도 지금 뭐 1980년 뭐 5월 18일로부터 이제 9년 정도 지난 때인데 이 시가 쓰여진 때도 네. 잊지 말자 막 이런 얘기들 했을 거 아니에요. 지금 25년이 지난 2014년 5월에 이 시를 읽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실지 한번 물음표를 던지고 싶어서 네. 이 시를 가져왔습니다. 뭐 시가 조금 길 수도 있지만 네. 마지막 한 행만 딱 뭐 마지막 한 행이 딱 가슴에 네. 박히죠. 아직은 결코 봄이 아니다. 이렇게 봄처럼 보내지 못한 2014년의 봄도 많은 분들이 잊지 않고 네. 아직은 결코 봄이 아니다라는 사실 알고 힘차게 끝까지 싸워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네. 좀 오래전 시집에서 네. 종이도 누렇게 바랜 아. 그 시집에서 찾아왔습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다음은 사 한 캠페인입니다. 네. 저희가 즉석에서 막 이렇게 네, 즉석에서 한번 네. 그 구호를 한번 외쳐봤는데요. 네. 사소한 캠페인입니다. 네. 네. 지난 시간에 처음 네. 시작을 해봤죠. 시작했죠. 네, 지난 역시 시간이 여러와 같은 반응은 오지 않았고요. 그렇죠. 항상 그렇듯이 예. 네, 그 지난 시간에 우리가 택배 기사 아저씨들에게 네. 그러니까 단문자를 보내자. 네, 네. 네, 그런 캠페인을 했죠. 혹시 아저씨들이 두 분 참여하셨나요? 저는 택배가 안 왔기 때문에 참여를 못 하셨군요. 보낼 기회가 없었습니다. 아. 저한테 택배가 왔으면 좀 정성스럽게 한번 단문자를 보내려고 했는데 대통령님께서 네. 그렇게 지적하셨듯이 네. 지금 소비 심리가 꽁꽁 얼어붙어 있어서 음, 저도 일주일 사이에 택배를 사지 못했네요. 아 그래요? 네. 저는 구매한 건 아닌데 반송이 반송이요? 깜짝 이벤트로 제가 네. 선물을 친구한테 보냈는데 제 반송이 이름을 됐어요? 제 이름 대신 다른 이름으로 해서 보냈어요. 재밌게. 근데 그랬더니 친구가 그냥 반송해 버렸구나. 경비실에 한 달 동안 있다 저한테 다시 반송돼서 온 거예요. 그런 덕분에 택배가 왔네요 어제. 네. 그래서 제가 인증샷을 이털란 페이스북에 이렇게 링크를 걸어서 아, 올렸는데 네네. 저는 기대하지 않고 메시지를 보냈어요. 뭐라고 뭐 보내셨어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이렇게 뭐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이렇게 간단하게 보냈는데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웃음 표시를 보내서 답장이 왔더라고요. 오. 그래서 저는 기대하지 않고 보냈던 캠페인 참여도 한번 해보고 마침 잘 됐다. 그래서 그냥 정말 사소한 마음에 네. 소소하게 보냈는데 답장을 받으니까 정말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렇죠. 이번 주 네. 캠페인 주제도 네. 택배 기사분들에게 네. 감사의 단문 보내기입니다. 네, 당분간 이번 주도 이어가나요? 이번 주도 여러분들 네. 한번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요. 네. 참여한 인증샷 그리고 참여 후기 저희 쪽에 보내주시면 방송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디로 어떻게 보내야 되죠? 참여하는지 인증샷과 참여 후기는 페이스북 이털란 페이지와 카톡 메시지를 통해 응모 가능하십니다. 페이스북 이털란 페이지는 주소 www.facebook.com/이털남 스펠링 ETULNAM 이고요. 카톡 아이디는 오마이사이다 OHMYSAIDA 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하신 김에 바로 청취자 퀴즈로 넘어갈까요? 네, 그럴까요? 이번 주 청취자 퀴즈는요. 글쓴이와 아내가 추모 행사를 할 때 경찰 정보과 형사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형사는 계속해서 누군가에게 이것으로 상황을 보고했다고 했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1. 휴대폰 2. 전화기 3. 무전기 4. 무선 호출기 5. 깐풍기 나왔군요. 네, 5번 깐풍기. 네, 깐풍기. 네. 네. 응모 방법은 사소한 캠페인과 동일하고요. 페이스북 이털란 페이지와 카톡 메시지 오마이사이다로 응모 가능하십니다. 저희가 보내드리는 상품 중 책은 오마이북에서 펴낸 나는 시민기자이고요. 연극 관람권은 대학로에서 공연 중인 기주봉, 정재진, 주진모 주연의 관객 모독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난주 정답은 어떻게 됐죠? 네, 지난주 정답은 2번 노란 리본이었습니다. 카톡 메시지로 정답 메시지 보내주신 김현수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마이북에서 편에 나는 시민기자다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청취자 퀴즈에 나간 그 색깔들, 네. 그 색깔의 비밀들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 못 드렸는데요. 네. 그 글이 굉장히 이제 문학적인 표현들 막 이런 게 좀 많았거든요. 그래요? 그 글 안에 등장하는 시각적 이미지들이에요. 그
청취자 퀴즈 보기에 들어가 있는 색깔들이 그 글에 다 나옵니다. 지금 검은 리본 있었고 파란 예, 리본과 초록색, 초록. 파란색, 하얀색 뭐 이런 것들이 다 그 글 안에 그 색깔의 이미지로 다 나오는 거거든요. 그걸 다 주워서 제가 네. 제가 문제를 냈습니다. 자랑질을 하고 있는 거죠. 네네. 자, 오늘 순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네. 그 뉴욕 타임스의 세월호 광고 실린 거 아시죠? 네, 봤어요. 네네. 그 광고에 참여한 한 재미교포 아줌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등학생 아들놈이요. 오늘 아침에 지가 신문 사와서 보고는 가슴 뭉클했대요. 엄마들 짱이라고 하네요. 자기도 알바한 돈 좀 보내면 안 되겠냐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그 얘기를 했다던데요. 네. 그 먼 이국 땅에 살면서 그 고국서 벌어진 참사에 발만 동동 구리며 눈물 짓던 아줌마들. 그들이 미국 신문에 항의 광고를 내자고 의견을 내고 사이트를 개설한 지 채 하루가 되지 않은 20시간 만에 초기 목표했던 비용의 2배를 거뒀다고 합니다. 네. 지금 한국에서도 전국 각지에서 엄마들이 들고 일어서고 있습니다. 위 고등학생 말 맞다나 엄마들 짱입니다. 네. 자,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이 방송은 10만인 클럽 회원들의 후원으로 만듭니다. 참여하고 싶은 분은 02-733-5505 내선 274번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준호, 최규화, 이은영, 제작의 김윤상이었습니다. 본격 시사타치 생활감성 수다쇼 사이다는 다음 주에도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다음에 만나요. 사는 이야기 다시 읽기 사이다.